에서는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좀 속아 웃을 일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든지 또 이재명 또 당 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를 통해서 지금 방탄복을 입었다는 것은 뭐 주지의 좀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정치 보복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수사를 지금 시작하지 않았죠. 지금 문재인 정부 전 정권에서 수사가 진행됐었고 단지 그때 수사가 좀 성실히 하지 않아서 좀 진척이 조금 덜 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를 본격화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말꼬리 잡는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앵커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을 살포해서 매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중들의 판단, 유권자들의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이게 가장 심한 심각하게 보는 두 가지의 선거 범죄인데 이재명 대표는 벌써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당시 지금 충북지사인 김영한 당시 후보가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사실 관련해서 언급을 하니 그런 적 없다. 그런 그게 계속 논란이 됐고 결국 재판을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서 진행됐었죠. 고등법원에서까지 이제 300만 원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5대 7로 겨우 이제 뒤집히면서 그때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은 소극적인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공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지 않습니까? 세 가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대장동 건 그리고 백현동 건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건인데 이 사안 하나하나마다 너무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지금 경찰의 지금 판단이고 저도 이 사항을 좀 아는 것이 제가 이제 그 백현동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감사원 이제 청문위원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백현동의 핵심적인 사항은 종을 자연 녹지에서 지금 준적을 올리면서 이것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심지어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한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거의 반협박이었다. 협박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협박을 하면서 이걸 안 하면은 직무 위기로 했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그전에 이미 국토부에 있던 공문이라든지 성남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대선 때. 이거 법 위반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물타기 맞불로 했는데 너무 조금 이제 급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 그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그 인터넷 뉴스에 이제 나온 그 보도가 사안은 됐죠. 보도는 방금 그 대선 그 후보로서 토론 당시에 저 언급을 어떻게 보면 더 좀 입증해 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골드만삭스 출신인 어떤 유탁 매매인에게 1인 매매를 이제 그렇죠. 투자 전문가로 또 소개가 되는 이모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모 씨에게 1인 매매를 해서 뭐 10가지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손실이 나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절연을 했다. 그런 표현인데 녹취의 표현상에서도 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얼마의 대 주식 가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게 나오죠. 물어보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1인 매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위탁 그 매매인에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서는 그 자금을 댄 분들한테 저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간접 투자를 하고 나면은
전화가 이제 못 올 때도 있지만 하는 게 이제 통지를 상례입니다. 해줘야 되는 거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2010년 1월 10일 12일 날 발생한 사건. 지금 2010년입니다. 예, 2010년. 그러니까 12년이 흐른 사건이고 좀 전에 최경철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어 왔던 예.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하지 않은 것은 좀 검찰이 좀 철저한 어떤 수사를 한다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윤경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좀 결론을 좀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신데요. 네네. 그러니까 홍석준 의원님을 포함해서 한 10여 명의 대구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지금요. 12명이죠. 예, 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 기자회견하고는 김광석 거리가 뭐 제가 대구시 공무원할 때 이제 만들기도 만들고 자주 가는 곳인데 예. 그 교수에서 기자회견하시는 우리 이준석 대표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드는데 일단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이제 대구 의원들, 대구 이제 정치인들 잘못해도 죽비를 들어야 된다. 당연히 뭐 잘못해도 죽비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일반 그 대구 시민들이라든지 보수층들이 지금 당에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된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많다고 하는 게 압도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죽비를 대구 시민들이 대구 정치인에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 게 시민들이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그 말을 사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지금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당의 분란을 단순하게 사자성어가 아니라 지금 가처분이라든지 법적 공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당의 어떤 분란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면서 시민들 여론 형성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의원들이 어떤 생각이 예. 정해진다고 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